2024년 11월의 쌀쌀한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10년간 부모님을 혼자 돌봐온 큰딸 최영희 씨 62세가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절반은 제 몫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영희 씨의 동생 최영미 씨 58세였습니다. 12년간 호주에서 살면서 부모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그녀가 갑자기 양복을 입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영희 씨는 30년간 인천 구월동에서 작은 카페 따뜻한 하루를 운영해왔습니다. 바리스타로 시작해서 카페 사장이 된 그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혼자서 돌보느라 카페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동생 영미 씨는 2012년 호주로 이민을 떠난 후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미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야. 영미 씨는 서류 봉투를 흔들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10년간의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의 한 카페 사장이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겪은 충격적인 가족 배신에 관한 실화입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지만 때로는 피보다 차가운 욕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014년 봄, 최영희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76세였던 어머니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엄마, 저 영희예요. 큰딸. 영희 씨는 매일 이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영희? 영희가 누구야?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카페 운영과 어머니 간병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 준비를 하고 오전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오후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동생 영미 씨에게는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미야,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한번 와서 봐줄 수 있을까? 언니, 미안해. 여기 상황이 너무 바빠서 돈으로라도 도움을 줄게. 영미 씨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간병비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016년 겨울,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83세의 최종달 씨는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까지 이렇게 되시면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 영희 씨는 절망했습니다. 카페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카페를 자주 비워야 했고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단골 손님 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부모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영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부모님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카페 일로 바빴습니다. 영미 씨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영미야, 제발 한 번만 와줘. 아버지까지 이렇게 되셔서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언니, 정말 미안해. 여기서 시민권 문제 때문에 못 떠나겠어. 대신 간병인을 구해줄게. 영미 씨는 간병인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지만 영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어머니의 치매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영희 씨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가 영희 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희예요. 큰딸,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딸은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날이면 영희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희생해서 돌봤는데 어머니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카페 매출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3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는 150만 원도 벌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약값만으로도 월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언니, 카페 정리하고 이민 와. 영미 씨가 가끔 제안했습니다. 부모님 두고 어떻게 가? 너는 정말 몰라. 영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절대 안 돼.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지. 영미 씨는 영희 씨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카페 손님이 거의 없어졌고 부모님 병원 가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야. 영희 씨는 매일 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한 마지막을 맞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년 여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영희 씨는 혼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미 씨는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모셨죠? 영희 씨는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어머니가 매일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매번 병원에 가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을, 어머니도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영희 씨는 10년간의 간병을 마침내 마쳤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영희 씨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의 장례식은 인천 부평구의 한 조그마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최영희 씨는 3일간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과 몇몇 이웃들이 전부였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가 편안히 가셔서 다행이에요. 영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갑자기 장례식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12년 만에 동생 영미 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영미 씨가 상가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영미야, 왔구나. 영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비행기 예약하느라 늦었어. 영미 씨는 어머니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영미 씨의 모습은 12년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호주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이분은 누구야? 영희 씨가 함께 온 남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소개할게. 박정수 변호사님이야. 이번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함께 오셨어. 변호사요? 무슨 일로요? 박정수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미 씨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영희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변호사가 오다니.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였습니다.
영미 씨가 변호사와 함께 영희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언니, 이야기할 게 있어. 영미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뭔 이야기? 박정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희 씨, 이것은 고 박순자 씨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요? 어머니가 언제 유언장을 쓰셨다고요? 2023년 5월에 작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치매가 심해서 글을 제대로 쓰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인천 구월동 소재부동산은 큰딸 최영희에게 상속한다. 둘째, 예금 및 적금 등 금융자산은 둘째 딸 최영미에게 상속한다. 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동산은 집 한 채가 전부였고 금융자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잠깐요.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영미 씨가 대답했습니다. 7억 정도 돼. 부동산은 3억 정도고. 7억요?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하신 걸 어머니가 계속 관리하셨다고 해. 영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면서 왜 자신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언니가 10년간 고생한 건 고마워. 하지만 유언장이 있으니까 따라야지. 영미야, 이건 말이 안 돼. 어머니가 2023년에 글을 쓰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언니, 뭘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맑으실 때가 있었잖아. 하지만 영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2023년 5월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 진짜 맞나요? 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공증요? 어머니를 공증사무소에 모시고 가신 건가요? 출장 공증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의심스러웠습니다. 치매 환자를 출장 공증으로? 언니, 나도 딸이야.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영미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딸이지. 하지만 지난 12년간 뭘 했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없었잖아. 언니만 희생한 게 아니야. 나도 호주에서 힘들게 살았어. 그게 부모님 돌보는 것과 같아? 자매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 변호사가 중재했습니다. 두 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유언장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이 유언장은 가짜예요. 영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짜라니. 언니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10년간 어머니를 돌봤어. 어머니가 언제부터 글을 못 쓰시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 그럼 언니가 증명해봐. 영희 씨는 분노했습니다. 10년간 희생한 것은 자신인데 이제 와서 동생이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다니. 좋아, 증명해보겠어. 이 유언장이 가짜라는 걸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최영희 씨는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미 씨가 제시한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살던 낡은 2층 집은 이제 영희 씨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유언장을 쓰셨을까? 영희 씨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방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글씨체와 유언장의 글씨체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어머니가 2020년까지 쓰시던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글씨가 거의 없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글쓰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역시 2020년 이후로는 글을 거의 안 쓰셨네. 영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가계부의 마지막 기록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영희 카페 재료비 5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영희 씨의 카페를 걱정하시며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3년 5월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글씨체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2023년 5월이면 어머니가 이미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영희 씨는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022년부터 손떨림이 심해져서 숟가락도 제대로 드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반듯하게 글을 쓸 수 없으셨는데 영희 씨는 스마트폰으로 어머니의 옛날 글씨와 유언장 글씨를 사진으로 찍어 비교해봤습니다. 명백히 다른 글씨체였습니다. 그 다음 날 영희 씨는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금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계좌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희 씨가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머, 정말 많이 계시네요. 은행 직원도 놀랐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7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들이 언제부터 들어온 건가요? 대부분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입금된 것 같네요. 2020년부터요? 영희 씨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이런 큰 돈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입금 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내역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부동산 매매 대금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여러 부동산들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매각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부동산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영희 씨는 부모님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0년간 간병비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큰 재산이 있었다니. 그럼 이 부동산들은 누가 처분한 건가요? 가족분이 대리로 처리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등기소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영희 씨는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들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등기소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매각된 부동산들의 대리인이 모두 영미 씨였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니까 대리 처분이 가능했겠네요. 등기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위임장요? 아버지가 언제 위임장을 주셨다고 해요? 2019년에 작성된 위임장이 있네요. 영희 씨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2019년에 아버지는 중풍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위임장 원본 볼 수 있나요? 가족이시니까 볼 수 있어요. 위임장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지만 글씨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것도 이상해. 영희 씨는 점점 큰 음모가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미 씨가 해외에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영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미야,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아버지 부동산들 내가 다 처분했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아버지가 관리하기 힘들어 하셔서 정리해드린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원래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젊었을 때 투자하신 거니까.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는 간병비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언니가 돈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영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미야, 솔직히 말해. 유언장, 너가 조작한 거 아니야? 언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증거가 있어. 어머니는 2023년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 그럼 언니가 증명해봐. 법정에서 영미 씨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최영희 씨가 영미 씨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후 두 자매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영미 씨는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인천의 한 호텔에 머물며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영미 씨와 만나 직접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영희 씨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영미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영희 씨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뭘 솔직하게?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영미 씨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너 정말 유 원장이 진짜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공증까지 받았는데 뭐가 문제야? 영희 씨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2020년 가계부와 유 원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것 봐. 어머니,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 사람 글씨가 몇 년 사이에 바뀔 수도 있잖아. 영미야, 어머니가 2022년부터 손떨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도 알잖아. 영상통화할 때 봤잖아. 영미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컨디션 좋으실 때가 있었어. 2023년 5월에. 그때 어머니는 이미 나도 못 알아보시던 상태였어. 영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미야, 내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매일 밤 어머니가 혹시 돌아가실까봐 잠도 못 잤어. 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고 어머니 밥 먹여드리고. 너는 그 10년 동안 뭘 했어? 언니, 나도 힘들었어. 호주에서 혼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게 부모님 돌보는 것보다 힘들어? 영미 씨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그래. 자기만 희생했다고. 자기만 힘들었다고. 나도 딸이야. 나도 부모님을 사랑했어. 사랑했으면 왜 안 왔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아프실 때도 왜 안 왔어?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고 했잖아. 핑계야, 핑계. 정말 오고 싶었으면 왔을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좋아. 그럼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해. 나도 변호사랑 상의해서 진행할 거야. 그래.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영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그냥 유 원장대로 하자. 언니도 3억짜리 집 받는 거잖아. 절대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영미 씨가 카페를 나간 후 영희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매 관계가 나빠질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단골 손님이었던 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다 봤어. 하지만 동생도 딸인데. 딸은 딸이지만 의무를 다한 딸과 그렇지 않은 딸은 다르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김 할머니의 위로가 영희 씨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머니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신 거 없어요? 유언 같은 거. 있지. 네, 어머니가 나한테 여러 번 말했어. 영희가 다 해주니까 고맙다. 나중에 영희한테 다 남겨줘야겠다고. 정말요? 정말이야.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 영희 씨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희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 원장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필적 감정이요? 네. 전문 감정사가 글씨체를 분석해서 같은 사람이 쓴 글인지 판단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예.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영희 씨는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영미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요. 언니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영미 씨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증받은 유언장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하지만 박정수 변호사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영희 씨가 뭔가 증거를 찾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두 자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진실을 밝히려 하고 다른 쪽은 기정사실화하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유언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와 동시에 다른 증거들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3년 5월 당시 어머니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 처방전,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2023년 5월 우리 어머니 상태가 어땠는지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영희 씨가 신경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때는 이미 중등도 치매 상태였네요. 글쓰기나 복잡한인지 활동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진단서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2023년 5월 당시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근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영희 씨는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출장 공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2023년 5월에 박순자 씨 출장 공증건으로 문의드려요. 영희 씨가 공증사무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 건이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영미 씨가 신청하셨네요. 출장 공증할 때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셨나요?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 의사 확인했어요. 의사 확인이요? 어머니가 치매 환자셨는데 신청자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했는데요. 영희 씨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영미 씨가 어머니의 치매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당시 공증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해요. 아쉽게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간 상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 혹시 2023년 5월에 우리 어머니가 글 쓰시는 걸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때는 이미 수저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무슨 글을. 손떨림이 너무 심하셨어.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봤는데. 영희 씨는 여러 이웃들로부터 비슷한 증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2023년 당시 어머니가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7억 원의 예금이 모두 영미 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이체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언제 개설된 건가요? 영희 씨가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2019년에 개설됐네요. 영미 씨가 직접 오셔서 만드셨어요. 2019년에요? 그때 영미 씨는 호주에 있었는데. 아, 그럼 잠시 입국하셨을 때 만드신 것 같네요. 영희 씨는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미 씨가 2019년부터 체계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좌로 들어온 돈들의 출처를 알 수 있나요? 대부분 부동산 매매 대금이네요. 그리고 정기예금 해지 금액들. 영희 씨는 더 자세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영미 씨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어머니 명의의 기존 계좌들이 모두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미 씨가 체계적으로 모든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돈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영희 씨가 놀랐습니다. 네,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고 다 옮기셨네요. 영희 씨는 분노했습니다. 영미 씨가 이미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져간 상태에서 유언장까지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의사 진단서, 이웃들의 증언서, 은행 거래 내역,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들이 영미 씨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영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어머니의 방에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봉투에서 어머니가 직접 쓴 메모를 발견한 것입니다. 영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영희가 다 해줬으니까. 2021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이 메모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유언이 따로 있었구나. 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희 씨는 변호사와 함께 영미 씨를 상대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격려했습니다. 꼭 이겨야 해요. 어머니의 진짜 뜻을 지켜야 하니까. 영희 씨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10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면서 최영희 씨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동네에서 살면서 쌓인 인간관계가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도와줄게.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봤는데. 박 할머니는 78세로 영희 씨 가족과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와도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순자 언니가 마지막까지 영희 자랑만 했어. 영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랬어.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럼 작년까지도 그랬어. 나중에 영희한테 다 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이런 증언은 영희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김 할머니도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2023년 여름에 내 어머니 봤는데 수저도 제대로 못 드셨어. 손떨림이 너무 심해서 물컵도 혼자 못 드셨는데 무슨 글을 써? 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세요? 그럼 7월이었는데 너희 어머니가 카페에 오셨어. 그런데 영희네가 안 보이니까 우리 딸이 어디 갔지? 하시면서 계속 찾으시더라고.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구나. 그런데 2023년 5월에 유언장을 썼다고? 말도 안 되지. 김 할머니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동네 약국 사장님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희 씨 어머니가 2022년부터 약 받으러 오실 때마다 손떨림이 심해지는 게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나요? 처방전에 서명하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영희 씨가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약국 사장님은 처방전 기록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대부분 영희 씨가 대신 서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영희 씨의 변호사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어머니를 직접 돌봐주던 복지사 선생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순금 선생님, 2023년 당시 어머니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이순금 복지사는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전문가였습니다. 3년간 박순자 씨를 돌봐주면서 상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이면
그때는 이미 글쓰기가 불가능했어요. 본인 이름도 제대로 못 쓰셨거든요. 혹시 기록이 있나요? 네. 복지일지에 매일 기록하거든요. 이순금 복지사는 자세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환자 손떨림 심화, 식사 보조 필요, 인지 능력 현저히 저하, 2023년 5월 20일 글쓰기 완전 불가능, 본인 이름도 인지 못함. 이런 기록들이 매일 꼼꼼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사님, 혹시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실대로 증언하겠어요. 영희 씨는 점점 승산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영미 씨도 자신만의 증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원과 함께 강씨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박정수 변호사님, 우리 쪽 증인들은 준비됐나요? 영미 씨가 물었습니다. 네, 공증사와 당시 입회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정수 변호사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영희 씨 쪽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공증받은 유언장이니까 법적 효력은 있어요. 그러나 박정수 변호사는 영미 씨에게 말하지 않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위조로 판명되면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총 8명의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박순자 씨의 마지막 몇 년간 상태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어머니를 위해 증언해 주신다니 정말 고마워요. 영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지. 박 할머니가 대표로 답했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2023년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평소에 영희 씨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영희 씨의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꼭 이기고 싶어요. 어머니의 진짜 뜻을 지키고 싶어요. 영희 씨는 마침내 법정 대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증언이 함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4년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박순자 씨의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영희 씨와 최영미 씨 두 자매가 법정에서 마주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겠습니다. 김정호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의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이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은 2023년 당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영미 씨의 박정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유언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증받은 것입니다. 고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이순금 복지사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2023년 5월 고인의 상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희 씨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고인은 그때 이미 중등도 치매 상태였습니다. 글쓰기는 물론이고 본인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셨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복지일지에 매일 기록했습니다. 이순금 복지사는 3년간의 상세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인지 능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의료진이 아닌데 치매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관찰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관찰이 항상 정확할까요? 3년간 매일 돌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2023년 5월 고인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료 기록을 보면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었고 복잡한 인지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십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박정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치매 환자도 간헐적으로 명료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도 치매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증인으로 필적 감정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언장의 글씨체와 고인의 기존 글씨체가 명백히 다릅니다.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습니까? 필압, 글자 기울기, 자간 등 모든 요소가 다릅니다. 특히 손떨림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이웃들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고인이 평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희 씨 변호사가 박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영희가 다 해주니까 고맙다. 나중에 영희한테 다 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2023년까지도 가끔 정신이 맑으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김 할머니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고인이 2023년에 글을 쓸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전혀요. 수저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무슨 글을. 이웃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두 박순자 씨가 유언장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영미 씨 측 증인들의 차례였습니다. 공증사가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공증 과정에서 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셨습니까? 박정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까? 아니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증인은 고인의 평소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처음 만났습니다.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별도의 의학적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고인의 치매 사실을 숨겼다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증사의 증언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미 씨가 직접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피고는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입회했습니까? 네, 직접 지켜봤습니다. 고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셨습니까? 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영미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치매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부터 고인의 재산을 관리했습니까? 네. 아버지 부탁으로 고인에게 허락받았습니까? 묵시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영미 씨의 답변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피고는 왜 10년간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호주에서 생활 기반이 있어서. 그럼서도 재산 관리는 했습니까? 영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영희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모두 유언장의 위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마무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영희 씨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과연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판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최영미 씨가 갑자기 영희 씨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는데 혼자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영미야?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언니, 이야기 좀 할까? 영미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법정에서 대립했던 두 자매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영미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영희 씨는 영미 씨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영미야, 무슨 말이야? 유 원장이 가짜야. 드디어 진실이 나왔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내가 조작했어. 영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무서웠어. 언니, 정말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 영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이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직전이었어. 그래서 부모님 재산이 필요했어. 아니면 진짜 거리에서 살아야 할 판이었어. 영희 씨는 영미 씨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알아. 언니.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어. 영미 씨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019년에 호주에서 카페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했어. 투자받은 돈도 다 날리고 집도 담보로 잡혔어. 그럼 그때 말하지. 도와달라고. 어떻게 말해? 언니는 부모님 돌보느라 그렇게 힘든데. 영미 씨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하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언제부터? 2019년에 잠시 입국했을 때부터. 그때 아버지한테 위임장 받았어. 아버지가 의식이 있으실 때? 아니, 그것도 내가 대신 써서.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미 씨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처분도 다 내가 한 거야? 응. 하나씩 팔아서 내 계좌로 옮겼어. 어머니는 모르셨어? 어머니가 치매 걸리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영희 씨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칠 줄 몰랐습니다. 그럼 유 원장은? 박정수 변호사가 도와줬어. 어머니 필체를 흉내내서. 변호사가? 그 사람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대. 영미 씨는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박정수 변호사와 함께 유 원장을 위조하고 공증사를 속여서 공증까지 받은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지금 말해? 판결 일주일 전에. 재판 보니까 언니가 이길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미안해서. 영미 씨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알아.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언니. 영희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동생에 대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영미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재판에서 진실을 말할게.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영미 씨는 박정수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뭐라고 해? 처음에는 말리더라. 하지만 내가 끝까지 말하겠다고 하니까 포기했어. 그럼 변호사도 처벌받겠네. 그렇겠지. 우리 모두 벌 받을 거야. 영미 씨는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용서 못해도 이해해. 영희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영미 씨가 진실을 고백한 용기를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영미야, 고맙다. 진실을 말해줘서. 언니,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두 자매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진실 앞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판결받고 나서 생각하자. 일단 진실부터 밝히고. 영미 씨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나 처벌받아도 괜찮아.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영미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진실을 고백한 영미 씨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는 마지막으로 영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미야, 아직 늦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하지만 영미 씨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언니, 법대로 하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영미 씨의 고백을 들은 후 최영희 씨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이 진실을 털어놓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영희 씨는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10년간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생의 절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판결 3일 전 영희 씨는 변호사와 만나 영미 씨의 고백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영미 씨가 법정에서 진실을 고백한다면 판결은 확실히 영희 씨에게 유리하게 날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재산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위조된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법정 상속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법정 상속이면 영희 씨와 영미 씨가 반반씩 가져가는 거죠. 영희 씨는 의외였습니다. 영미 씨가 사기를 쳤는데도 절반을 가져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사기를 쳤는데도 상속권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인이니까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어요. 영희 씨는 복잡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하지만 가족관계는 더욱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어머니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보면서 진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영희가 너무 고생한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영미도 내 딸인데 멀리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는 두 딸을 모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영희 씨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동생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건 내 마음이지. 하지만 가족은 소중한 거야. 박 할머니가 조언했습니다. 영미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김 할머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두 딸이 화해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영희 씨는 점점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판결 전날 영미 씨가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내일 재판에서 모든 걸 고백할게. 정말 괜찮겠어? 처벌받을 수도 있어. 괜찮아.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영미 씨는 각오가 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뭔데? 나도 부모님을 사랑했어. 비록 옆에 있지 못했지만 알아. 그리고 언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못한 일을 다 해줘서. 영미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영미야, 나도 미안해. 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해서. 언니, 잘못 없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두 자매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영미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 당연해.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언니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이해해. 영희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판결 당일 아침, 영희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은 선택을 할게요. 영희 씨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면서 영희 씨는 자신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영미 씨가 진실을 고백하면
자신도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10년간의 간병이 헛되지 않으려면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 도착한 영희 씨는 영미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영미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겠구나. 영희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정해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마지막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인천지방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영희 씨와 최영미 씨 두 자매가 마지막으로 법정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판결에 앞서 피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김정호 판사가 말했습니다. 영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부님, 저는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유언장은 제가 위조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2023년에 그런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영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사업이 망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박정수 변호사와 함께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박정수 변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10년간 부모님을 혼자 돌보는 동안 저는 재산만 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미 씨의 고백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최영미가 제출한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며 무효로 선언합니다. 따라서 고 박순자의 재산은 법정 상속에 따라 원고 최영희와 피고 최영미가 각각 2분의 1씩 상속받습니다. 또한 피고 최영미와 박정수 변호사는 사기 및 유언장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영희 씨가 승리했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영희 씨가 일어나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님, 저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의 절반을 동생에게 주고 싶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영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머니께서 두 딸이 싸우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 부모님을 돌보면서 제가 진짜 배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부모님의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미 씨는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판사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원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증여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끝난 후 두 자매는 법정 밖에서 마주했습니다. 언니, 왜? 영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진짜 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언니, 정말 고마워. 평생 갚을게. 갚을 것 없어. 대신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 약속해. 두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간의 갈등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미 씨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정수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동생 곁에서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언니, 내가 호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안 돼. 이제 한국에서 새 시작해. 하지만 여기서 뭘 하겠어? 카페 같이 하자.
우리 둘이 영희 씨는 카페를 확장해서 영미 씨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매 카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해한 걸 보시면 6개월 후 자매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두 자매가 화해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새로운 손님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죠. 영희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매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이렇게 화해했어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착하게 살게요. 영미 씨도 저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동생을 용서해줘서. 가족인데 뭘. 우리 이제 다시는 싸우지 말자. 약속해. 저녁 노을이 두 자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갈등과 배신,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거쳐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영미야,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 뭔지 아니? 뭔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맞아.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거. 두 자매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0년간의 간병과 몇 달간의 갈등을 거쳐 마침내 찾은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카페에서 영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영미와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부모님도 기뻐하시죠?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